자, 학습활동 1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세요. 1번 문제. 자, 1번 이 글에 제시된 육아 문제와 그에 대한 글쓴이 관점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소가로 1번 문제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육아의 주체로 언급된 대상을 정리해보자고 했죠. 자, 그래서 1997년에서 2006년이었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 어떻게 제시가 됐었어요. 육아와 돌봄을 대체로 여성이 전담하는 구조. 그래서 남성이 육아 참여도가 떨어지는 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여성들, 엄마들, 여성 근로자라는 키워드가 주된 키워드로 등장했었죠. 자, 그리고 2007년에서 2011년의 키워드를 분석해보니까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맞벌이 부부가 들면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아에 동참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키워드를 분석해보니까 여성들, 엄마들, 조부모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어떤 상황을 보니까 아빠들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상황 또는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키워드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엄마들, 조부모에 이어서 아빠들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글쓴이는 도입 부분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90% 이상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육아에 참여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육아 문제에 대한 글쓴이 관점을 파악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육아 환경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라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고 오후 4시에 아빠가 퇴근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볼 정도로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글쓴이가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한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 그 문제점이 남성의 육아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점을 부각하고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자, 우리나라 즉 한국의 육아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물음 보세요. 자, 세 번째 물음 보니까 육아 문제에 대한 글쓴이 관점이 어떠한가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육아. 자, 한국 사회에 아직 정착이 미흡한 공동육아.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육아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어떤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이 육아를 도맡아온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필자의 입장인 거죠. 마스크 써요, 마스크.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육아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해보자는 건데, 이 평가는 크게 시험과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이니까 역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육아 문제 외의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모든별로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 모든별 활동이 지금 어려우니까 역시 다음 기회에 모든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보기로 하고, 신상용 작가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보도록 하죠. 자, 신상용 작가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자, 신상용 작가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보는데, 이 글도 앞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육아 변천사와 마찬가지로 보고문이에요. 그래서 보고문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앞선 글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그 키워드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그 빈도수에 따라서 그 당시 서의 육아 문제가, 자, 그리고 육아 문제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을 해줬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화제를 분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처음 부분, 안전한 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 공동체를 말한다. 그래서 안전한 마을의 개념을 내리고 있죠. 정의 내리고 있죠. 그래서 안전한 마을은, 자, 자발적이고 조직적 참여라는 어떤 키워드, 핵심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 공동체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또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내포한다. 자, 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처음 부분에서는 안전한 마을, 그리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제시했고, 그러면 무엇을 분석해주고자 하느냐. 자, 중간 부분에 뭘 분석해주고 있나 봐요. 자, 시민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책임은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몫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래서 그 안전한 마을 또는 안전한 지역사회의 문제는 일반 시민이 어떤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자,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들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대책만으로 시민 안전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자, 무엇이? 안전한 마을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등장 배경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도시 안전을 이루려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상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와 별도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도시 안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을 중간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을 보니까,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공간 범위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내지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첫 번째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해요.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고유한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방제시설의 설치나 안전 관련 사업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주된 대상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행되었던 국가 주도나 또는 관 주도, 공공기관 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도에 의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가 전제된, 자, 그러한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자,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방제 및 안전 관련 공공사업이 실행된 다음 그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자, 그래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자, 공공 부분을 보완하고 자, 그리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자, 다음 중간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중간 두 번째 부분을 보니까 자,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았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자, 과정. 자, 첫 번째가 발생. 문제 사태가 발생하죠. 자, 그 문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 두 번째. 피해를 입게 되죠. 그 피해 요소가 무엇인지. 자, 피해 요소를 분석해서 자,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에 걸친 자, 과정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에서 파악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세 단계를 기준으로 사업을 유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을 제시하죠. 자, 첫째,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재난 및 사고의 발생 측면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위해 요인이라고 했어. 해를 가하는 요인. 자, 안전한 마을에 위협이 되는 해를 가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안전상의 위해 요인, 즉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줬어요. 넘어가세요. 네. 특정 재난이나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복수의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 공통형을 비롯해서 재난 안전형, 화재 안전형, 교통 안전형, 생활 안전형, 범죄 예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요인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6가지 범주를 지금 제시했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공통형, 재난 안전형, 그다음에 화재 안전형, 교통 안전형, 생활 안전형, 범죄 예방형 이렇게 6 유형을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공통형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모든 재난 및 사고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시가 되네요. 그리고 모든 재난. 자, 그리고 재난 안전형은 자연재해라든가 시설물 붕괴, 자, 자연의 재해라든가 인적 재난을 포괄합니다. 자, 화재 안전형은 당연히 화재와 관련이 되겠죠. 자, 화재나 폭발 사고. 자, 교통 안전형은 뭐 자동차, 자전거 등의 어떤 교통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겠죠. 자, 생활 안전형은 기타의 어떤 사고들, 뭐 추락사, 갇혔다거나 또는 산행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거나 또는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어떤 사고들이 생활 안전형 사고. 자, 범죄 예방형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를 비롯한 어떤 생활 주변의 범죄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위험 인자들, 위험 요인들이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데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형별로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라고 해서 또 다른 범주를 제시합니다. 둘째,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피해 측면에서 피해가 취약한 지역이나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피해 측면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떤 피해를 당했느냐, 특정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그 유형을 또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거지형, 자,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 지역에 따라서. 자, 또는 무엇에 따라서 피해 측면이 하위 기준에 따라서 두 번째 하위 기준 대상 인구 집단에 따라서 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특정 취약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 집단 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특정 지역 주민 전체에 걸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 일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범주를 분류해주고 있어요. 끝으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로서 누가 중심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 주민이 주도하느냐, 주민이 자발적이고 직접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또는 민관 협력, 자,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주민들과 협력해서 꾀하느냐에 따라서 민관 협력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류를 했더니 재난 및 사고의 발생 측면에서 공통형, 재난 안전형, 화재 안전형, 교통 안전형, 생활 안전형, 범죄 예방형 위에 다 나온 거예요. 재난 및 사고의 피해 측면에서 지역 기준으로는 주거 지형, 중심 지형, 인구 집단 기준으로는 취약 집단 중심형, 지역 주민 일반형, 사업 추진의 주체 측면에서는 주민 주도형, 민관 협력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는 굳이 여러분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다 설명한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단원이 마무리해서 독서의 방법을 정리했는데, 자, 이 부분은 앞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점검하기, 나의 학습 일기, 나만의 책 달력 만들기. 다 이 모둠을 조성해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이게 다 상황이 좋아지면 수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은 글이나 책을 골라서 달력의 여백을 꾸며보자. 역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1학기 2회고사 범위까지 우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좀 일찍 마무리가 됐죠?